안녕하세요, 올드트레입니다. 여기는 양화진이에요. 천주교의 그 성지죠. 절두산 수교성지랑 개신교의 또 성지인 양화진 미원 공존하는 그 합정동이고요. 이 동네에 굉장히 오래 살았고, 양화진 바로 앞에 제 스튜디오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수업도 하고 제 작업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작업실에 있다가 이렇게 한강 쪽으로 조깅을 많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조깅법을 좀 바꿨거든요. 어느 정도 운동 효과도 많이 보고 부상이 전에보다 훨씬 덜해졌어요. 조깅법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라톤이건 트레일러닝이건 이 조깅이 아주 기본이 된다는 거는 많이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조깅이 시작에서 끝입니다. 포인트 훈련 같은 거, 인터벌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조깅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인터벌 훈련만 해서는 그냥 바로 부상만 오죠.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조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러닝한 지 한 10년, 15년 차가 됐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달리지 않고 나름의 제 데이터랑 운동에 관해서 제가 항상 이제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한 1에서 2km 정도를 워밍업을 해줘요. 몸이 풀려야 이제 부상이 덜 오기 때문에 합정에서 망원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망원 쪽에 유수지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유사 트랙 같은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빨라지면 아주 제한을 두지 않고 조금 빨라지기도 해요. 걸으시는 분이나 다른 러너를 피하려고 하다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몸이 1, 2km 뛰고 나서는 좀 가벼워지잖아요. 엄청 빨리 뛰진 않았고 많이 빠르면 한 4분 후반, 5분 초반 정도로, 짧을 때는 10km, 길 때는 한 15, 16km, 돌아오는 이 길에 왔을 때는 다시 쿨링다운이라고 해서 6분 30초 이후로 느리게 1, 2km 정도 이제 데일리 조깅을 보통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아마 운동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매일 하니까 구획주근은 괜찮은데 오른쪽 햄스트링 쪽에 통증이 오고 또 오른쪽 정강이 쪽에 약간 통증이 오는 거예요. 워낙에 많은 부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참고 뛰지 않습니다. 속도를 더 늦춘다거나 아니면 걷는다거나 하고 또 며칠 쉬어주기도 하고, 달리기라는 게 데일리로 매일 해야 실력도 늘고 내 조깅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문제의식을 그때 햄스트링 아프면서 좀 느꼈어요. 큰 두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제 사막대회 경험이었어요. 6박 7일 동안 평균 한 40km 정도, 긴 날은 80km를 매일 달리죠. 물론 다리에 피로감 당연히 있었고 힘들었지만 햄스트링 쪽에 통증이 없었어요. 구획증후군도 진짜 첫날 말고는 둘째 날부터는 진짜 마법처럼 사라져가지고, 근데 멀쩡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김성호 님이라고 달리는 거북이라는 채널도 운영하시고 마인드풀 러닝이라는 러닝 클래스의 코치로도, 달리기 관련된 이제 유튜브니까 막 뜨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내신 것으로 알고 몽땅 다 찾아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또 제가 얘기하고 있던 부분들하고 맞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김성호 코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제가 이제 달리기 조깅법을 바꾼 거죠.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스팔트도 아니에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사막에서 40km 할 때는 오히려 괜찮았고, 여기서 달리니까 이제 햄스트링에 무리가 오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게 이 바닥입니다. 바닥. 시멘트 바닥이랑, 주로 몽골의 고비 사막 같은 경우에는 초원길, 흙길이 많았어요. 언덕이 계속 중간중간에 있어요. 평지 이 시멘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을 뛰고 속도도 좀 빠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데미지가 오는 게 아닐까. 또 사막에서는 흙길이고 다운이 있다 보니까 근전환도 일어나고, 가방을 10kg짜리를 매다 보니까 속력이 안 나요. 달리고 있는데 8분대 스피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속도가 느린 거,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김성우님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첫 번째 저랑 완전히 똑같이 생각했었던 거는 뭐냐면, 코로 호흡해라. 코로 호흡을 해야 이제 무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도 더 세이브되고 목도 덜 마르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바로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코로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더 좋기도 하고,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게 이텐이라고 케냐의 이제 달리기 마을이에요. 육상 중장거리 선수부터 마라톤 선수까지
이태행에서 엄청 많이 배출됩니다. 달리기 선수랑 같이 지내면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훈련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충격 먹었던 거는 142.195km를 3분으로 뛰는 그 초엘리트들의 조깅 페이스. 그분들이 5분 30초로 조깅한대요. 저 충격적인 거. 그분들의 그 조깅이 본인들 훈련의 80%, 뭐 인터벌 같은 뭐 지속 TT 타임 트레일 같은 그런 훈련들은 20%. 제가 그거보다 빠르게 혹은 또 그 같게 조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엄청나게 조깅을 빠르게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들도 8대2로 하는데 우리는 9대1 정도로 느린 조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듣기 전에는 제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는지 실감을 못했었던 거죠. 제가 트레일러닝 하고 나서는 이제 빡디를 잘 안 하는데, 그나마 사막 마지막 날이 9.4km예요. 한 1, 2km만 이제 사막 언덕도 있고 막 그런 구간이고, 1, 2km 지나면 바로 마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 9.4km를 한 제가 45분 30초인가 정도 뛰었더라고요. 언덕 있었던 거 뭐 이런 걸 대충 계산을 해보면 10km 페이스가 4분 10초, 4분 20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2분 30초 플러스 더 해야 되면 6분 50초에서 7분인 거예요. 고로아웃 하면서 7분을 제한을 두고, 자기도 모르게 좀 빨라지는 때가 저는 좀 있더라고요. 시계를 좀 보고 막 6분 한 40초 30초 속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의식하고 더 느리게 뜁니다. 심박도 이제 우리가 존 2라고 하잖아요. 유산소 구간. 그러니까 140이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7분으로 뛰게 되면 140 넘어가는 경우가 안 생겨요. 음악 듣지 않고 내 발소리, 내 숨소리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사실 조깅이라는 게 되게 쉬워야 되잖아요. 가서 옷만 갈아입고 신발만 신고 바로 뛰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산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흙길로 되어 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그 트랙처럼 뛰면 한 700m 정도가 돼요. 7분 정도의 제한을 두고 매일 뜁니다. 거리에서 시간으로 바꿨어요. 아주 짧은 날은 60분 뛸 때도 있고요. 좀 많이 뛰는 날은 한 120분 목표 시간을 정해놓고 뜁니다. 부상이 없으면 매일 뛸 수 있고요. 매일 뛸 수 있으면 실력은 그냥 따라와요. 포디움에 올라가는 그런 상위권 주자가 아니어서 이런 말 할 수도 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포디움 주자들은 뭐 제가 하는 훈련 강도보다 훨씬 더 높게 하셔야 포디움에 올라가겠죠. 주말이나 이럴 때 산을 길게 오래 뜁니다. 요새는 진짜 거의 이제 아프지 않고 매일 훈련을 하니까 몸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태백 대회에 나가서 한 300명 가량 출전한 대회인데 남성 22위를 했어요. 뭐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상위권은 되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봐야죠. 저는 크게 이 정도에서 더 크게 욕심은 없어요. 북한산 둘레길 대회가 열리면 한 탑 10 정도 목표를 한번 잡아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올해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완전 트레일 길이죠. 이 신발은 젤 림버스 25입니다. 올해 제가 신었던 로드러닝화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신발이고, 빌렸던 신발인데 어떻게 제게 됐어요. 아스팔트에서는 저는 확실히 쿠션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7분으로 하다가 지금 기준을 6분 50초로 조금 올리긴 했어요. 이게 풍경이 있다 보니까 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느낌이 훨씬 덜해요. 이 바닥이 흙이라는 거. 오늘은 제가 좀 쿠션이 많은 로드러닝화를 신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흙길 달리면서 쿠션이 좀 단단한 트레일 러닝화를 이제 골라서 신어요. 텍톤 X도 많이 신고,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같은 신발도 많이 신고, 부드러운 신발로 아스팔트 달리는 것보다 훨씬 제 경험상 데미지가 적고 발바닥도 좀 강해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코호흡입니다.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심박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 않았는지, 페이스가 자기가 정해놓은 페이스보다 많이 높지 않은지. 거리주를 하지 말고 시간주로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달리게 되면 데미지가 훨씬 적고 부상이 안 와요. 부상이 안 온다는 얘기는 뭐야? 매일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량은 자연스레 좋아진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고비사막 이야기, 제가 영상으로 쭉 남겨져 있으니까 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우측에 걸어둘게요. 또 김성훈 코치님의 채널도 걸어놓을게요. 김성훈 코치님이 말하는 달리기 이야기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 말만 다 맞고 누구 말은 다 틀리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같은 마스터즈 선수가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
느리게 강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이 조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말 그대로 하셔도 좋고, 이 중간중간에 뭐 약간 뭐 시계를 본다던가 안 본다던가, 또 그 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산을 달리신다던가, 아니면 내 주위에 진짜 흙길이 없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달리셔야만 한다 하더라도 약간 변형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자기 몸에 또 자기 페이스에 맞게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들 중에서 뭔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무엇인지 좋으니까 댓글로 다 남겨주시고요.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트레일러닝도 마찬가지고 큰 메이저 대회들이 쭉 남겨져 있는 가을 시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부상입니다. 부상 안 당하시기에 건강하게 달려야 대회도 잘 뛸 수 있고 달리기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지 않고, 저는 또 달리는 영상, 또 스튜디오에서 또 리뷰하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일 만세.